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네, 자주 쓰이지는 않는 글자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둘 다 얼핏 보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약간은 명확한 어떤 자원 풀이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풀이를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글자 한자어의 도금과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자원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교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뒤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렇죠? 흔들리면서 좀 어지러우시죠? 전파 교란 이런 말도 있죠. 교란. 이렇게 뭔가 뒤집어서 어지럽게 만드는 것, 휘저어서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교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휘젓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교란 상태, 사회 질서를 교란하다 등등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너무 어지러우니까 바로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훈과 음부터 알려드리면 1급 배정 한자인 흔들 교자입니다. 손수가 있으니까 뭔가 흔들다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글자가 왜 옆에 이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 있는가 상당히 뭐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스스로 한번 상상도 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자원풀이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런 추측이 맞을 것 같다 아니면 틀린 것 같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문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허무하게도 어지러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란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란자가 바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허시는 어지러운 것이다. 그리고 손수 왼쪽에 있죠. 제방변 손수의 뜻을 따르고 이 각이란 것이 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각이라는 음과 교라는 음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글자 우리가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이 글자에 교라는 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 여기에도 교라는 뜻이 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이게 잠에서 깨다, 각성하다, 깨닫다의 뜻이 있겠지만 원래 뜻은 잠에서 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을 각자라는 그러니까 흔들 교 전에 우리가 보통 깨달을 각이라고 해서 4급 배정 한자로 있죠. 근데 교라는 음도 있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다 혹은 잠을 깨우다 할 때 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손수가 좀 말이 되죠. 왜냐하면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막 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나서도 혼란스럽고 꿈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인지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겠죠.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뭔가 휘젓고 흔들다의 뜻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보통 잠을 깨울 때 자, 일어나세요 라고 할 때 손으로 흔들어서 깨우죠. 발로 차서 깨우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허신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거는 그래서 각이 아니라 교가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이 깨달을 각자에 대한 도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뭔가 생각하다, 깨닫다에 대해서 쥐에라고 하지만 보통은 다른데 잠에서 깨다, 잠과 관련된 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라는 발음은 여기서는 잠에서 깨우다, 깨다, 깨우다의 뜻으로 뜻이 생각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교라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깨달을 각자를. 근데 이 각성, 그렇죠? 그리고 각오라고 하면 이 각자가 그냥 깨닫다라기보다는 어떤 건 잠에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성이 아니라 교성이나 각오 아니라 교오가 맞지 않을까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여기에서는 깨닫다라기보다는 잠에서 깨다라는 그런 뜻이 많죠. 특히 각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자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 깰 성자입니다. 취해 있지 않고 술이 깬 상태죠. 그래서 각성이라는 거는 잠에서도 깨어 있고 술도 안 취해 있는 아주 또렷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깨닫다라기보다는 잠을 깨다의 뜻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그래서 허시는 여기에서 그렇죠? 평소에 많이 그렇게 풀이하던 대로 이것은 뜻이요, 이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형성 글자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자로 보기 때문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깨는 거죠. 어떻게? 손으로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흔들 교자가 됐고 휘젓다의 뜻도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자, 시경에서 말하기를 그렇죠? 단지 내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흔들다 라고 봐도 되겠죠. 손으로 흔들어서 저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죠. 뭔가 혼란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울 난자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절법에 의해서 공교할 교자죠. 고교절이니까 교라는 발음이 된다 라는 것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흔들 교자에 대한 제 나름의 자원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글자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사실은 이 글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설명드리기 상당히 까다로운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글자도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글자는 상당히 특이하게도 서로 정반대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반대가 된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4급 회정자 어지러울 난자인데 장음이네요. 그러면 이게 어지럽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사실을 먼저 알고 설문해자를 보면 조금 덜 어지럽습니다. 덜 혼란스러운데요. 보시겠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다. 혹은 다스려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인데, 그렇죠? 앞에 그렇죠? 휘저을, 흔들 교자 할 때도 어지러울 난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지럽지 않은, 그렇죠? 다스릴 치자를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신이 살던 그때는 이것이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라 어지러운 것을 손으로 정리하다, 실을 다 그렇죠? 정리해서 깨끗하게 풀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혀 반대로 어지럽다의 뜻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을자로 본 거죠. 옆에 있는 게 새 을자의 뜻을 따르고 이 새 을자는 그것을 어지러운 막 풀어 헤쳐진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허신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것은 어지러울 난자가 맞고 실제로도 자전을 찾아보면 이거 없어도 이 자체가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냥 보셔도 옆에 있는 손이 있고요. 위에 손이 있고 아래에도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또 우자지만 그래서 이거는 근문을 보시면 좀 더 편한데 옆에 손이 있고요. 아래에도 손이 있고 여긴 실타래가 뭔가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부족했는지 소전체에서는 옆에 새 을자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을 풀다, 정리하다는 뜻으로 된 것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변화해서 우리는 풀어지지 않은 상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으로 보아 이것을 어지럽다의 뜻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란하다라고 아시죠? 이것도 어지러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발음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실이 있죠. 위에 있는 것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사람의 가슴팍에 있는 문신 같은 문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늬가 실처럼 그렇죠? 뭐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지럽게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는 것을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역시 또 실이 들어가죠. 옆에 이런 실타래
그죠?가 들어가서 란자에도 이 실과 비슷한, 실패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울 란자에는 한어 대사전에 12번째 뜻으로, 그렇죠? 뭔가 정리하다, 다스리다의 뜻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어지럽다와 다스리다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난신이라고 합니다. 난신. 그렇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가 1번 뜻으로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한어 대사전에는 난신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하는 그런 신하다라는 뜻이 1번입니다. 오히려 2번 뜻이, 그렇죠? 난리를, 그렇죠? 법석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신하를 2번 뜻으로 하는 것을 보아 난신은 1번이 긍정의 뜻, 2번이 부정의 뜻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어지러울 난자가 제가 왜 그토록 그간 이 글자의 해석을 유독 어려워했는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옥제, 허신의 설문회자의 줄을 단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 단옥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스리지 않은 상태다. 여기 다스리다의 뜻이 아니라 다스리지 않은 상태다. 이미 청나라 때는 이것이 다스리지 않은 그런 어지러운 상태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어지러울 난자라는 거는 본래 흔히, 그렇죠?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 그것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 을자가 옆에 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지금은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원래의 뜻은 질서를 바로 잡다의 뜻도 있었다 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래의 뜻은 지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지러울 난자로 쓰고 신자체나 아니면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어지러울 난자의 본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글자 자체가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물론 배정 한자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랑단절이니까 란이란 발음으로 읽는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죠. 어떻습니까? 교자나 란자나 그렇죠? 우리가 교란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둘 다 자원을 풀이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그런 두 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아까 써봤지만 1급의 흔들 교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획이나 되네요. 이거 깨달을 각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는 바와 같이 무언가 이렇게 셈을 해서 그렇죠? 배운다는 뜻의 배울 학자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는 거니까 깨닫는다. 뭔가 이렇게 셈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깨달을 각자라고 얘기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는 4급 배정 한자고요. 장음이고 세 을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12획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인데 여기서는 12획으로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저는 아무리 써봐도 13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13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13획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자,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다. 특히 이게 휘젓고 막 흔들어서 잠을 깨운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깨웠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혼란하겠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이거는 실타래를 푸는 그 과정인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회 질서의 교란을 노리는 불순 세력을 뿌리 뽑기로 했다라는 예문이 있고요. 비슷한 말은 교와 란을 서로 위치를 바꿔서 난교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어로는 괴란, 혹세 무민 정도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란이란 표현, 교란.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3번 정도 나왔는데 다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많이는 쓰이지 않고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중국에서도 이 글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조합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어 대사전을 찾아보니 대략 원나라 때부터는 쓰이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도 이 쓰임새, 용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이 아니라 그나마 좀 최근부터 사용된 단어로 보입니다. 자, 신문을 보시겠습니다. 1933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인데요. 열국의 중국 원조는 동양평화를 교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열국은 아마 서양이나 유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만주국 교란으로 학생운동 전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란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선 이 글자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자오루안이라고 해서 이 글자가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발음도 사실은 교자에 가깝게 각이 아니라 교자에 가깝게 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오루안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소요할 때 그 요자 있었죠? 그 글자의 간화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요. 이건 요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도 소리가 뭐 요란하다 할 때 요란이 바로 이 글자를 쓰는데 한자 글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라오루안도 있지만 자오루안이라는 말은 교란 말도 있다. 대신 아주 많이 줄였죠. 란자는 아마 일본어에도 그대로 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실까요? 일본어 가끄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자는 어차피 상용한자가 아니니까 줄이지 않았고요. 원래는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를 쓰거든요. 깨달을 각자 할 때.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죠. 상용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쓰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옛 글자체 그대로 보존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란자는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똑같이 줄인 모양의 글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가끄랑이라고 해서 이제 교란이라고 하는데 이때 코란이라는 말도 가끔 쓴다. 사실은 코란이 자오루안이나 교란하고 비슷한데 실제로는 이걸 각자로 생각해서 가끄랑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각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발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하게 생각했고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이것은 오히려 적게 쓰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고란 이게요. 우리 교란처럼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 좀 다르고 란자도 한중일 삼국이 비슷한 것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disturb나 disrupt, harass 정도가 의미상 교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반기 정도로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 직종으로 그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구소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을 고루 잘 퍼지게 하거나 재료를 잘 뒤섞기 위해서 휘젓는 기구나 기계 이렇게 생긴 게 교반기입니다. 교반기. 반죽을 할 때도 교반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휘저어서 그렇죠? 이렇게 비비는 걸 말하죠. 이렇게 그렇죠? 교반. 그래서 비슷하게 교반이란 말도 쓰고 교반기란 말도 있다 정도만 추가적으로 아셔도 뭐 이 교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보다는 교란이라는 표현에서 교가 훨씬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57번째 컨텐츠는 흔들교, 흔들어서 깨울 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러울 란자가 결합된 교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이거는 잠에서 깨다, 흔들다 되고요. 이거는 실타래를 손으로 양손으로 푼다. 이것도 뭔가 다스린다의 뜻으로 그냥 보셔도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형성자로 보셔서 이것을 이것을 란으로 해도 형성자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 자원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좀 설명이 길어지고 좀 자원풀이가 복잡했는데요. 흔들 교자와 어지러운 란자에 대해서 아울러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